글을 많이 쓰면은 글쓰기 실력이 늘까요? 글쓰기 실력이 는다라는 얘기도 물론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글쓰기 수업을 다녀보면 어떤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마음이 편했냐면 글을 좀 써본 분들, 글을 오래 써본 분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10년 정도 되고 글을 오래 써본 분들의 글을 받아보니까 제가 발견한 현상이 뭐냐면 오히려 글을 오래 써본 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글을 바꾸기가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 박진영을 포함한 세 분의 심사위원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분들을 탑10으로 올리지 않았냐면 절대로 본인만의 습관이 완전 잘 굳은 사람들을 탑10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너무 성악가 스타일이라던가 너무 트롯 버전이라던가 본인만의 스타일이 너무 강해서 어떤 피드백을 줘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요리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걸렀거든요. 근데 보니까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습관으로 글쓰기를 오래 하신 분들의 글은 고치기가 좀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데요. 이런 글쓰기 습관은 좀 안 좋거든요. 네 가지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도입 부분. 시작하는 첫 줄, 두 번째 줄 자체가 잠재적 독자가 봤을 때 재미가 없고요. 두 번째, 안 좋은 습관 중에 두 번째는 글이 쓸데없이 장황해요. 굳이 독자들이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꾸미는 말이 많아요. 안 꾸미어도 되거든요. 말하듯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꾸미는 말이 많아요. 네 번째, 굳이 어려운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치면서 글쓰기를 해보면 정말 글이 좋아져요. 아마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본인이 느꼈던 행복에 대해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온다. 예전에는 행복이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행복은 하루에 시작해서 오는 것이다. 하루하루 내가 작은 걸음을 내디르면서 꽃도 보고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문장으로만 가득해요. 그럼 이거는 독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입시킬 수 없죠. 이유가 뭐죠? 그런 표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뻔한 보편성에 갇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글을 쓴 저자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 친구가 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지? 왜냐면 행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는 공통된 철학이고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이야기고 이 사람은 어떤 서사를 겪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김영하 작가님 예전에 어떤 한 특강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글은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만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서사가 있는 글이 재미있고 매력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고졸사원이 엘리트 대학교 졸업사원만 가득한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때요? 흥미롭죠, 그죠? 이 한 줄. 왜냐면 고졸사원이 겪을 차별과 그 서사, 그리고 성장 과정이 막 기대되고 흥분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죠. 제가 장기 회차 글쓰기 강의를 하면 시간의 여력이 생길 때 교육생분들의 피드백을 가급적 해주려고 노력해요. 서론이라던가 결론 부분, 아니면 본문에서 결론으로 이야기 힘을 끌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두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우쿨렐레 수업을 하고 싶었던 한 어머니가 학교의 문을 두드려서 우쿨렐레 수업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그 서사를 그린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초등학생 친구들의 반응과 실제 모습이 달랐겠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의 모습도 좀 달랐겠죠. 그럼 서론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2025년 그토록 갈망했던 학교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강의 계획서를 들고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 성문같이 경고했던 초등학교 교무실을 나를 향해 활짝 열렸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어딘가 뭔가 좀 어색해요. 자, 보세요.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쿨렐레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과 선생님의 반응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성장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표현들이 좀 걸리냐면 독자분들이 읽었을 때 좀 매끄럽지가 않냐면 여기 보시면 그동안 수없이 강의 계획서를 들고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이거는 독자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런 표현들은 굳이 이렇게 쓰기보다는 독자분들이 읽었을 때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수업에서 있었던 일로 넘기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본인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금은 성문같이 경고했던 초등학생 교무실이 나를 향해 활짝 열렸다라는 표현인데 나쁘진 않지만 독자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우쿨렐레 수업을 가지고 학교의 문을 뚫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아는 이야기지만 독자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같이 경고했던 초등학교 교무실을 나를 향해 활짝 열렸다. 본인은 감명받은 이야기겠지만 독자분들을 유입시키긴 쉽진 않아요. 그리고 교무실을 나를 향해 열렸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교실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교무실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사실 실제 독자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독자분들 듣고 싶은 것들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면은 좀 더 재밌어지고 독자분들을 유입시키냐면 약간 이런 거죠. 제가 바꿔주는 건데 ABC 도레미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쩌면 이 또한 나니까. 2023년 9월 17일 우쿨렐레 악기를 다루는 음악 수업을 맡게 되었다.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 채용 공고를 뜰 때마다 수없이 지원을 하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덜컥 붙어버렸다라고 한 거예요. 어때요? 이전에 있는 표현보다는 이전에 있는 요 표현보다는 글 자체가 좀 쉽게 쓰여졌어요. 그죠? 악기를 다룬 음악 수업을 맡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수없이 강의 계획서를 들고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보다는 독자들이 느꼈을 때 훨씬 쉬운 표현이면서 아, 우쿨렐레 수업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문같이 경고했던 초등학교 교무실은 독자분들이 당장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 채용 공고를 뜰 때마다 수없이 지원을 하고 떨어졌는데, 그죠? 지원을 하고 떨어진 경우 독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덜컥 붙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붙어버렸네. 어떡하지? 앞으로 수업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그래서 도입 부분 재미있게 써야 되고, 자, 글이 좋아지려면 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불필요하게 꾸미는 말 쓰지 말자는 거죠. 꾸미는 말 쓰지 말고 쉽게 쉽게 써보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자, 다음 가볼게요. 이분이 쓴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처음이지 않은 눈으로 볼까봐 두려운 마음을 감추느라 땀을 뻘뻘 흘렸던 첫 수업 이후 나는 회차를 거듭하면서 초보 강사의 티를 벗게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천재를 분간하기 시작한 3학년과 그보다 조금 철든 4학년 아이들을 달래고 어르고 격려하면서 가르쳤다. 뭔가 이야기가 서사가 없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여기 보면 달래고 어르고 격려를 했대요. 이미 뭔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것은 아이들의 집중력이었다. 서구에 있는 그 학교는 블록 수업이라는 형태로 가르쳤는데 40분을 수업하고 10분 쉬는 보통의 초등학교 수업과 달리 80분을 내리 수업하고 20분을 쉬는 특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면 궁금해지는 거는 이 학생들이 천재를 분간하기 시작한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나 갈등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요. 근데 바로 다음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 서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수업 시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자들은 이 쓸데없는 군더더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쓸데없는 친절함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좋죠? 이건 제가 또 바꾼 거예요. 아까랑 이어서 덜컥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독자 궁금한 거는 학교 수업이 처음인 것을 들키면 어떡하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붙었는데 이거 내가 너무 처음 시작하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내가 사회생활이 너무 처음인 걸 들키면 어떡하지가 늘 있단 말이에요. 늘 처음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긴장감. 똘망똘망한 초등학생 친구들이 내 생각보다 가까이 앉아 있었다. 뒤에는 선생님께서 팔짱을 끼고 나를 응시했다. 조마조마한 마음의 땀으로 여기 잘못 썼네요. 비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어때요? 그 다음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도입 부분만 잘 쓰고 독자들한테 내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독자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지를 생각하면은 글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이 사례는 너무 이 직장에서 일 스트레스, 과하게 일을 하느라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그 기분을 달래고 나를 정돈하려고 했는데 여행에서도 오히려 똑같은 실수를 했던 사례예요. 여행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가 궁금하죠, 그죠? 자, 서론 볼게요. 나는 지난달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일을 버려놓았다. 욕심을 부린 탓에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지만 경고 신호를 보내는 몸 상태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아등아등 버텼다. 지금 생각하면 오기였던 것 같다.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쉬면 안 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야 해. 밀려오는 일에 잠식되지 않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텼다. 하면서 뒤에도 쭉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일에 치이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김영하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서사가 궁금해요. 물론 이런 표현 좋아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심의한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해. 좋은데 독자들이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길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갖고 경고 신호를 보내지가 궁금해요. 근데 그런 서사가 좀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추상적 이야기로 가다가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힐링 여행 가야 되는 여행에 꽂혀서 온갖 군데 예약했고 캠핑장, 펜션, 항공권 등 여러 군데 많이도 했네요. 문제 돌아서면 까먹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행을 예약했다가 뭐 취소를 못했다던가 뭐 이런 일이겠죠. 근데 독자들이 일단 여기에 이 서론 부분에서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마 읽다가 포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서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으로 가보는 거죠. 0515771588 고객님, 나는 사실 전화번호를 보자마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부산 여행을 예약해놓고 지금 여수 앞바다에서 회를 먹고 있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식당 밖으로 바다에 취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치기가 싹 가시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거 제가 서론을 바꾼 거예요. 상상해서. 뒤쪽 이야기죠. 그 앞에서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지난달 말쯤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평소 하지 않던 큰 실수를 반복했다.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는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날들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돌아서면 이전에 하던 일은 까맣게 잊고 눈앞에 놓인 일만 집중하는 거였다. 잠시라도 쉬고 싶어 평소 안 하던 여행들을 예약했는데 여행 일정을 잡는 일마저 휴식이 아닌 일처럼 했다는 것을 알았다. 부산 여행을 예약해놓고 여수라니 비행기표며 호텔비며 그 많은 비용을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쵸? 제가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글들을 이렇게 바꾸니까 글이 좀 재미있어지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집중해야 될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 앞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도입 부분 무조건 흥미롭게 써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내 글을 읽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독자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불필요한 문장, 과감하게 아까 제거했죠, 그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 그 수업 방식이 50분, 10분 이런 거는 굳이 내가 하는 스토리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꾸미는 말 없애는 연습하고요. 어렵게 쓴다라는 거는 아까 그런 표현들이에요. 추상적인 이야기로 글을 늘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소소하게 온다라는 거는 내가 나만의 이야기를 막 늘여놓은 다음에 행복이 소소하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기는 필요한데 추상적인 이야기로 뒤덮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교육생분들의 글을 사례로 띄워주고 비포에서 애프터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니까 내 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글을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글쓰기 습관을 가지고 내 글을 좀 비교 점검해 보면서 갖추셔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안 좋은 습관의 글을 1년, 2년 쓰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건 잠재적 독자가 읽었을 때 재미가 없는 글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글을 쓸 때 집중해야 될 거 4가지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돌려보면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제 수업을 듣는 교육생분들한테는 늘 저런 체크리스트를 드리거든요. 자기 글을 한번 계속 비교 점검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글쓰기 습관을 가지고 글을 쓰면 글쓰기가 무조건 늘 거예요.